네,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정치하는 언니들입니다. 신유진 변호사님, 박수빈 서울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주말엔 힘들어서 춤 안 추시네요. 연실 앵커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춤을 잘 못 춰서 죄송스러워서 못 아니 췄습니다. 평일에만 추시고 주말에 안 추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? 평일에 추시는지 몰랐네. 어떤 춤인가요? 제가 음악이 있어야 어제 돼요? 어제 한번 네. 도전을 해봤어요. 네. 이제 또 제작진이 하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아니 음악은 뭔가요? 네? 음악은- 똑같은 음악 연실송으로 했죠. 연실송으로 네. 연실송 해주세요. 아니, 변호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. 그러니까 연실송을 들려주세요. 네. 변호사님 흥이 많으시던데요. 네. 아, 그러니까요. 네. 흥이 많죠. 개그맨 시험 봤다가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요? 사법 시험. 변호사님? 네, 어쩔 수 없이 사법 시험을 보고 그죠. 아, 변호사가 개그맨 됐죠. 시험을 떨어져서 사법 시험을 그렇죠. 보셨군요. 네, 개그맨 시험 안 붙여주더라고요. 개그맨이 아.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. 네, 우리 변호사님. 네. 아니 우리 박수빈 의원님은 제가 이 대본 봤을 때만 해도 몰랐거든요. 네? 어떤 분인지. 근데 심을 딱 뵈니까 그때 오세훈을 잘근잘근 이렇게 밟아주셨던 아이고, 아닙니다. 우리 그분이시구나. 네. 오늘도 또 그 시간이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그저께도 잘근잘근 좀 네. 씹었는데 네. 오늘 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풀어보겠습니다. 서울시 의회에서 오세훈을 잘근잘근 밟아주는 그 영상이 회자가 아하. 돼가지고 엄청 유명하신데 이름이 제대로 알려주진 않은 것 같다. 오세훈 잡는 박수빈. 오세훈 잡는 아, 박수빈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제 시작할까요? 네. 네. 내일이면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여야 강경 대치가 예상된다. 뭐 이런 보도들이 있지만 네, 그렇죠. 강경 대치가 아니죠. 그렇죠. 야당이 이제 일방적으로 일단 당할 걸로 네. 보여지는 대치가 예상이 됩니다. 국힘이 뭐 입법 폭주를 총력 저지하겠다. 네. 네. 뭐 그럴 능력이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이번 정기국회? 한 100일 정도 진행이 그렇죠. 되죠. 예,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바쁩니다. 할 게 너무 많아요.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도 많지만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고 국민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지 않습니까? 뭐 좀 전에 시간에도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경 쓰고 촉각을 곤두세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?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들입니다.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제 민주당원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민생 법안이라든지 정말 그 무너진 이 경제 살리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? 뭐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부터 해가지고 뭐 발목 잡기 법안을 계속 내놓는다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에 휘둘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입니다. 예. 이제는 민주 시민들이 정말 정치의식이 고양이 돼가지고 조금의 머뭇거림 주저함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그 기조와 다른 말투 사실 정성호 장관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욕을 먹었습니까? 네네 저게 맞아? 저 왜 저래 지금?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기를 한다고 한들 통하지 않을 것이다. 예. 네, 뭐 정부 기조 맞춰서 확실히 이번에는 오히려 효능감을 국민들께서 맛보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. 뭐 암만 뭐 발목을 잡는다고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그래서 대신 하겠다며 내놓는 정책들이 뭐랄까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뭐 반시장주의 이런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내놓는 정책들이 반 주식시장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. 오히려 그래서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을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정책을 민주당이 힘있게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사실 뭐 말만 떠들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. 예.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국힘이 이거 낼 거라고 예고를 한 사면법 개정안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, 의원님? 사면법 개정안이 뭐 글쎄요 이게 뭐 특별하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이슈인지 그 국민들께서는 지금 경제를 살리고 검찰을 개혁하고 언론을 개혁하고 이런 개혁 입법에 관심이 있지 뭐 어떤 종류의 사법 리스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해소하고 또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괜히 발목 잡기를 해봤자 전 국민의힘 지지율만 더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예. 오히려 이 사면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이 내란 범죄자 관련해서 사면 방지하는 그쪽으로는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예. 내란 관련해서는 절대 사면 없다. 네네. 그 부분 확실하게 해서 예. 사면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뭐 국민들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요? 예,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. 네.
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첫 예산안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.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빚을 내서라도 씨앗을 심어야 된다. 이렇게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번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. 네. 어떻게 보셨어요, 두 분은? 그러니까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이제 728조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극 경제, 적극 재정으로 선도 경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내서라도 씨앗을 심어야 나중에 여기서 씨앗이 자라서 따먹을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오히려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많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지금 파탄난 경제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. 그것만 지금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728조라는 이 뭐 슈퍼 예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예산의 규모보다 이걸 지렛대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날지 예. 그게 더 관심이기 때문에 네.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가 민생을 살리겠다고 발벗고 나서는데 이거를 뭐 빚잔치다라고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은 아니 뭔가 해보기도 전에 지금 뭐 뭘 뿌리냐 쟤를 뿌리냐 라면서 오히려 이거는 뭐 빚잔치라 이런 말이 안 통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아니 근데 누구 때문에 빚잔치예요? 그러니까요. 윤석열 때문에 빚잔치 아닙니까?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 지난해만 해도 거의 한 2년 연속 86조 세수 펑크를 냈어요. 예. 그러니까 작년에 또 대규모 감세 때문에 71조가 이미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려 놓은 경제, 윤석열 정부가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 경제 상황, 우리 정부의 상황을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된다. 이 끊기 위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 전체 전 실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문제적인 거 불용될 것 같은 거 탈탈탈 떨어가지고 이번 예산을 만들었단 말이죠.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 이제 정부나 야당도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작은 1원 하나도 아끼면서 잘 지내보자, 열심히 해보자, 투자해보자, 이 악순환을 끊어보자 이런 얘기를 해야지. 아 뭐 무슨 긴축 재정이 어떻고 투자를 어떻고 하는 긴 소리 짧은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정말 뭐랄까 안일하다, 태평하다, 예. 나라 생각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애국심이 부족합니다. 지금. 그 다음에요. 이 여대 야소다 보니까 네. 여당이 법안을 발의를 하면 야당이 자꾸 이제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기를 딱 하루 하고 네. 바로 네. 통과되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답답합니다, 보기에.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라면 그거라도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냅두자. 예, 내버려 두는 게 나쁘지 않겠다. 왜냐하면 뭐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복잡할 거예요.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효능감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들도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. 누구도 나가고 싶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? 자기들도 이거를 참 이제 그 장외투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? 이게 국회 내에서 계속 이거를 입법을 저지하는 신용을 해야 될 것이냐? 뭐 자기들도 복잡할 거예요. 예.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 국회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. 네. 아무 일도 없어요. 게다가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이 국민을 대표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완전히 깨졌어요. 그냥 계속 몸살이는 자기가 여기 조금이라도 돌출되고 튀어나오면은 뭐 괜히 정 맞는다 싶은 생각에 몸살이는 쪽 자신들은 그 김상호 의원 평가에 의하면은 계속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방학 기간이라고 할 정도로 네. 아니 뭐 이거 뭐 탄핵 국면 이렇게 하고 쭉 해서 이제 되니까 방학 기간이라고 할 정도로 뭐 국회의원들은 별로 지역 관리만 신경 쓰지 아하. 뭐 이렇게 중앙에서 어떤 법안을 낸다거나 중앙에서의 어떤 이슈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 내에서 활동을 할지 야 이거 뭐 해봤자 자기가 해봤자 빚도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. 예. 이런 일에 누가 힘을 쏟을지 저는 뭐 의문입니다. 네. 국힘도 확실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. 이게 하루짜리긴 한데 할 만한 사람은 없고 실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또 그냥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반대하는 입장에 혹시 타당한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오히려 있긴 하거든요. 우리가 암만 뭐 중요한 법안이라고 우리 딴에 검토를 많이 했다고 해도 뭐 들을 만한 얘기가 있다면 들어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 필리버스를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뭐 반대할 만한 내용도 없고 본인들도 상당히 답답하고 갑갑한데 안 할 수는 없고 좀
빠져 있다, 함정에 빠져 네.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정기 국회 때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할 거라고 얘기를 네. 했어요. 전현희 특위위원장이 네. 그렇게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뭐 이제 특검에 좀 부족한 인원을 보충을 하고 혹시 들어가지 않은 혐의라든지 이런 거, 그다음에 네. 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고 뭐 네. 이런 내용일까요? 예. 내란 특별법 너무 필요합니다. 지금 특별재판부, 그러니까 특판이죠.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한덕수 총리, 전 총리의 그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. 아니 그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헌재까지 가서 위증한 걸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이런 자가 구속이 안 된다면은 어떤 자를 구속시키려고 예. 그 줄줄이 국민의원들 남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박성재 법무부 장관, 심우정 전 검찰총장 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 다 그러면은 구속영장 기각시킬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. 그렇다면은 사법부가 그러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, 자정 기능이 있느냐?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. 사법부는 지금 뭐 대법관 증언 얘기가 나왔을 때 잠깐 한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렇죠.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자신들이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압력을 받는다면 그 받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. 저는 그렇게 보여요.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기각될 때도 뭐 한덕수 나이, 고령, 게다가 경력을 넣었어요. 경력을 넣었다는 거는 전직 총리였다가 문제가 되겠습니까? 아니 전직 국회의원, 아니, 전 대통령도 구속되는 마당에 전 총리가 무슨 무슨 그러니까 의미가 말입니다. 있습니까? 예. 그런데 전 경력에 사실은 총리직이 아니라 김현장 고문이죠. 그 얘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 예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알지 않냐 이 사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않냐. 정재욱 판사가 나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나도 이 정도는 기각을 해줘야 돼. 체면이 세지 않겠냐.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. 또 언제 어떻게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도 당연히 뭐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판사에 따라서 이건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불안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너무나 국민들의 열망이 올라왔다.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저는 그래도 속도 조절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덕수의 경우에도 기각된 게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적어도 특검이 한 번 정도는 더 보완 수사를 해서 절차를 해서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고 한 번 이제 기각됐다고 우리가 밀어붙이게 됐을 때는 약간의 앞만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절반의 국민들이 이상하게 이상한 눈으로 비판할 만한 목소리에 건덕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. 뭐랄까 티끌 잡힐 수 있기 있는 거죠, 때문에 그쵸? 여지를 예.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정기국회는 시간이 기니까요. 좀 뒤로 밀어놓고 정기국회 말미에 통과시킬 거라고 엄포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그렇죠. 거라고 생각이 네. 듭니다. 네.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9월 4일에 법사위에 상정이 되면은 여기서 네. 이제 논의가 되면서 사실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. 이게 제가 이제 올라왔다라고 해서 뭐 다음 달에 바로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시간이 걸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강렬합니다. 사실 불구속으로 그냥 기소한 것도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. 맞는 어떤 이유인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아쉬움은 있다는 거. 왜냐하면 한덕수가 제대로 좀 적극적으로 막았으면 계엄이 터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. 근데 그렇죠. 불구속 상태로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는 게 한덕수는 심지어는 증거인멸이나 조작을 했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요. 예. 추론도 들고 있어서 이대로 돌아다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. 이게 다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놓고 자기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마디 했던 방송인을 오윤혜 씨죠. 바로 고소하고. 예. 네, 그러니까 이제 쪼잔해요. 그런 사람입니다. 자기에게 티끌이라도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바로 고소해버리고 그렇게 편하게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지켜보면서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러게 말입니다. 네.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,000TTCO를 드립니다.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.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.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!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,000TTCO 받아가세요.